네, 처음 발표하게 돼서 엄청 떨리네요, 제가. 이게, 이제, 끝날 때까지 안 걸릴 자신이 있었는데, 걸리게 됐고, 네, 4장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FE에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논하지 않고 뭔가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쓰이고,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리죠? 네. 그래서 FE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요즘 넥스트.js가 사실 리액트보다 넥스트.js가 더 많이 쓰인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넥스트.js가 리액트를 품고 있는 거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4장 4-1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1-1에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세상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4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란 이제 렌더링과 라우팅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서버가 아닌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에 의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첫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모두 불러온 이후에는 페이지 전환을 위한 모든 작업이 자바스크립트와 브라우저의 히스토리 푸시 스테이트, 히스토리 플레이스 스테이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이지를 불러온 이후에는 서버에서 HTML을 내려받지 않고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므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애플리케이션과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작동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작동하던 전통적인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페이지 전환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요청하는 이제 서버 콜이 발생하고 이제 HTML 페이지를 다운로드해서 파싱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페이지를 처음부터 새로 그래야 할 일부 사용자는 페이지가 전환될 때마다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 전환을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한다면 최초에 한 번 모든 리소스를 다운로드하고 난 이후에 페이지를 전환할 때마다 추가적인 리소스를 다운로드하는 시간이 필요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페이지 전환체를 새로 렌더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의 영역만 다시 그리게 되므로 더 매끄러운 UI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플하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이제 페이지가 전환될 때마다 새로운 이제 콜을 해서 새로운 HTML을 받아오는 거고, 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그냥 이 하나의 전체 페이지 리소스를 한꺼번에 불러온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이제 인터랙션으로만 이제 페이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히스토리 얘기도 있는데요. 뭐 싱글 페이지 렌더링 방식의 유행과 잼스택의 등장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과거 PHP나 JSP 기반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이제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사실 성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래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밖에 없었죠. 예전에는 PHP나 JSP 같은 걸로. 그래서 저도 JSP를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 프로젝트를 자바 스프링 위에서 작업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서버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커먼.js나 이제 AMD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자바스크립트 모듈화가 결실을 이루고 사용자 기기의 성능 향상과 인터넷 속도 발전 등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차 다양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터랙션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웹페이지에 이제 인터랙션이 거의 없었고 이제 그냥 페이지만 이제 나눠서 보여줄 일들이 많은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이제 인터랙션이 많아졌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2010년경에 백본.js, 앵귤러.js, 낙아웃 등이 등장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수준에서 MVX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란 타이틀이 아마 이때부터 생겼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히스토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인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을 더욱 가중시켰고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액트 뷰 앵귤러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히스토리까지 왔고, 그래서 웹페이지의 모든 영역을 이제 담당하면서 이 모두를 아울 수 있는 방식인 싱글 페이지 렌더링이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액트나 뷰 나왔을 때 다 이제 싱글 페이지였죠.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단지 브라우저 내부에서 작동하는 자바스크립트만 잘 작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이제 여기서 진짜 스크립트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고 그리고 이게 자바스크립트고 그 리액트나 뷰나 이제 앵귤러에서 제공하는 이제 API들만 잘 핸들링 하면은 이 우리의 웹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우팅 포함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히스토리의 흐름이 잼 스택에서 이제 민 스택이나 먼 스택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몽고디비나 익스프레스나 이제 노드.js의 이제 앵귤러나 리액트를 쓰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원 스택으로 거의 통일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웹 서비스를 향한 요구가 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불러올 때 필요한 부담을 일정 부분 사용자에게 전가하더라도 사용자의 기기나 인터넷 환경이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다. 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페이지가 이제 뭔가 만능일 줄 알았는데 뭔가 인터넷 환경이 더 발전하고 소프트웨어 사양이 더 좋아지면서 어 이제 되게 많은 걸 집어넣게 된 거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리소스의 크기와 수가 모두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 렌더링이 뭐 20초까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도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용자의 기기와 인터넷 속도 등 웹 전반을 이루는 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로딩 속도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느리다는 것이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라면 이러한 웹 서비스 성능을 역행하는 추세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일반 그냥 리액트로 이루어져 있다면 한번 빌드했을 때 사이즈가 얼마나 나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되게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아마 배포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근데 이게 리액트가 되면서 사용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제 손쉽게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무슨 뭐 머터리얼 URI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막 뭐 손쉽게 뭐 여러 가지 이제 UI 컴포넌트들을 쓸 수 있게도 되었고, 무슨 뭐 제가 회사에서 하는 대시보드도 그렇고 뭐 무슨 막 뭐 이미지 편집기도 막 웹으로 만들고 뭐 피그마 뭐 난리 났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정말 빌드가 너무 커져가지고 로딩 속도가 초기 로딩 그러니까 번들 사이즈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이게 초기 로딩 속도가 엄청나게 길어졌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펑크를 쪼개도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다시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이제 회귀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또 다시 물어봅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최초의 사용자에게 보여줄 페이지를 서버에서 렌더링해서 빠르게 사용자에게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과 서버에서 페이지를 빌드하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차이는 웹페이지 렌더링의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자바스크립트 번들에서 렌더링을 담당하지만 서버 사이드 방식을 채택하면 렌더링에 필요한 작업을 모두 서버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장점을 보시면은 처음에 최초에 진입했을 때 비율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왜냐면 해당 페이지에 대한 것만 이제 빌드해서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가 최초 페이지에 진입했을 때 페이지에 유의미한 정보가 그려지는 시간,
여기선 퍼스트 컨텐츠풀 페인트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고,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HTTP 요청을 하는 게 더 빠르고, 또 HTML을 그리는 작업도 서버에서 해당 문자열을 미리 그려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기존 HTML 을 삽입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려진 시간이 빠르다고 하고, 서버가 사용자 감당 못하고 리소스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보다 느려질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서버에서 이걸 핸들링 잘 했을 때, 혹은 서버의 사양이 좋았을 때, 그때만 이제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검색 엔진과 SNS 공유 등 메타데이터 제공이 쉽다. 그래서 검색 엔진 로봇은 페이지를 보는 것이 아닌 페이지의 정적인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이 제공할 정보를 서버에서 가공해서 HTML 응답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검색 엔진 최적화 대응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사이드 렌더링 결정할 때 뭐 초기 렌더링 만약 SPA를 했어도 초기 렌더링이 이제 별로 차이 안 난다고 했을 때가 그 번들이 적어서 원래는 서버 넥스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원래는 사실 이거였죠. 원래 검색 엔진과 SNS 공유, 메타데이터 이런 거 때문에 초기에는 원래 이것 때문에 더 넥스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B2C 서비스 같은 거를 할 때는 이런 검색 엔진에 얼마나 이 서비스의 이제 컨텐츠가 노출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즘에는 FE 개발자들이 블로그 같은 거 할 때 원래 블로그는 컨텐츠가 그 이제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넥스트로 생으로 이제 블로그를 많이 만드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만드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점은 누적 레이아웃 이동이 적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누적 레이아웃 이동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cumulative layout shift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 이제 누적 레이아웃 이동이란 사용자에게 페이지를 보여준 이후에 뒤늦게 어떤 HTML 정보가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마치 화면이 덜컥거리는 부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렌더링을 하고 이제 SPA에서 이제 뭐 어떤 클릭으로 막 레이아웃 시프팅이 되고 이러면은 그것도 이제 일종의 렌더링에 대한 뭔가 이제 퍼포먼스에 이제 기여하는 요소 중에 이제 몇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분 아시는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그 리페인트 리플로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리플로우가 이제 레이아웃을 변경시키는 이제 요소인데 리플로우가 너무 자주 일어나면은 실제로 이 프론트엔드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또 안 좋은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PI 요청이 완료된 이후에 완성된 페이지를 제공으로 이러한 문제는 자유롭다. 그리고 사용자 디바이스 성능에 비교적 자유롭다. 이거는 뭐 심플하죠? 그냥 사용자가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지니고 있는 그런 이제 메모리나 그런 CPU의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서버에서 해결해 주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자유롭다. 그래서 그리고 보안에 좀 더 안전하다. 그래서 인증 혹은 민감한 작업을 서버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만 브라우저의 제공해 이러한 보안 위협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뭐 JWT나 뭐 세션 이런 거 하면 사실 우리가 개발자 모드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뭐냐? 그래서 소스 코드 작성할 때 항상 서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맹점이 이제 환경이 늘 브라우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버라는 환경으로 옮겨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FE 개발자들이 이제 CS 공부할 때막
프로세스가 어떤지, 스레드가 어떤지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서버로 환경으로 옮겨진 순간 그런 거를 매우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여기서는 사실 심플하게 전역 객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노드.js에서는 윈도우라는 객체가 없고 이제 글로벌이라는 객체가 있고, 뭐 히스토리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적절한 서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버 사양이 안 좋으면은 쓸모가 없죠. 이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도. 그래서 적절한 서버 사양을 갖추고 이제 이 뭐랄까 이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로직을 최적화를 잘 시켜놔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단점은 서비스 지연에 따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페이지에 대한 렌더링 작업이 끝나기까지 사용자에게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로딩 얘기도 나왔는데, 만약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도 그 쪼개진 페이지 중에 어떤 페이지가 엄청 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로딩이 일어났을 때 뭐 아무것도 사실 흰 화면만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에게 안 좋은 이제 영향을 끼칠, 그 이제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나중에 넥스트에서 뭐 이제 이런 걸 보완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SPA와 SSR을 모두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역시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의 설계와 목적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뭐 제가 이제 만들었던 어떤 서비스 중에서는 실제로 그냥 서비스 자체가 싱글 페이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의미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갔을 때 뭐 어디 페이지 이동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냥 그 안에서 모든 UI, UX가 다 이제 몰빵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걷다 대고 뭐 뜬금없이 넥스트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즘엔 넥스트를 싱글 페이지를 넥스트로 써도 사실 넥스트가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넥스트를 써도 뭐 넌 틀려먹었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100% 효율을 이뤄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뛰어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가장 뛰어난 어플리케이션보다 낫다는 표현을 썼는데 뭐 이건 잘 모르겠네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각자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 페이지 진입 시에 보여줘야 할 정보만 요청해서 렌더링하고, 그리고 이미지 같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리소스는 이제 게으른 로딩으로 렌더링에 방해되지 않도록 처리했으며, 이제 코드 분할 같이 칼같이 지켜서 불필요한 자바스크립트 리소스 다운로드를 실행을 방지했다. 그래서 라우팅이 발생하면 변경이 필요한 HTML 영역만 구체해서 사용자의 필요를 최소화했다. 이거는 이제 SPA를 정말 잘 만들면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뭐 Gmail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평균적인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보다 느리다. 이건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평균이란 건 과연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다 하기 나름인 것 같고, 페이지 전환 시에 필요한 리소스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리소스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다운로드나 렌더링 우선순위를 전략을 잘 수립해 서비스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동일한 서비스를 만든다면 서버에서 렌더링되는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자의 의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그래도 실력이 뭐 어중간하다면은 뭐 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여러모로 좋을걸?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권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라우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AP들이 추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도 이제 그로 인한 이제 단점들을 메꿔줄 수 있는 이제 네이티브 이제 API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뭐 페인트 홀딩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같은 출처에서 라우팅이 일어난 경우 화면을 잠깐 하얗게 띄우는 대신 이전 페이지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기법이 있고,
백워드 캐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브라우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실행시 캐시된 페이지를 보여주는 기법 이런 것도 있고 shared element transitions라는 게 있는데 페이지 라우팅이 일어났을 때 두 페이지에 동일 요소가 있다면 해당 콘텍스트를 유지해 부드럽게 전환되게 하는 기법 뭐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도 이제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했을 때 좋지 않은 사용자 경험을 이제 메꿔줄 수 있는 이제 다양한 API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무엇인가? 그래서 최초 웹사이트 진입 시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서버에서 완성된 HTML 제공받고 이후 라우팅에서는 서버에서 내려받는 자바스크립트를 바탕으로 마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처럼 작동하게 해준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서버에서 렌더링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의 렌더링을 모두 이해해야 두 가지 장점을 완벽하게 취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더라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사용자에게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든지 뭐 Next.js를 활용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빈틈이 없는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장점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장점을 모두 규합할 수 있는 좋은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에 보시면은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한 리액트 API 살펴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예시도 엄청 길고 한데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심플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렌더 투 스트링이라는 게 있고 렌더 투 뭐 스태틱 마크업이라는 게 있고 렌더 투 노드 스트림이라는 게 있고 렌더 투 스태틱 노드 스트림이라는 게 있고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리액트 컴포넌트 렌더 투 스트링이라는 거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HTML 문자열로 반환하는 함수이다 라는 거고 렌더 투 스태틱 마크업 이런 게 있는데 렌더 투 스트링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루트 요소에 초과한 데이터 리액트 루트와 같은 리액트에서만 사용하는 추가적인 도움 속성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는 게 있고 렌더 투 노드 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렌더 투 스트림과 결과물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Node.js 환경에만 의존하고 있는 메소드고 결과물이 Node.js 리더블 스트림이다. 그래서 리더블 스트림이라는 것은 UTF-8 이제 8으로 이제 인코딩된 바이트 스트림으로 이고 Node.js, 데노번 같은 이제 서버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브라우저가 원하는 결과물, 즉 스트링을 얻기 위한 추가적인 이제 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스트림이란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스트림은 큰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를 창크로 분할해 조금씩 가져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렌더 투 스태틱 노드 스트림이란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리액트 속성이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트란 건 무엇이냐? 그래서 앞서 살펴본 두 개의 함수, 이제 렌더 투 스트링과 이제 렌더 투 노드 스트림으로 생성된 HTML 콘텐츠에 자바스크립트 핸들러나 이벤트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뭐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렌더 투 스태틱 마크업이란 거 쓰면은 리액트로 싹 만들어서 뭐 뷰에 이거를 빌드한 결과물을 이거 뷰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이거를 잘 만들면 어쨌든 스태틱한 이제 마크업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 그래서 Next.js란 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4장에서 엄청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없는 내용 부분은 제가 육성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Next.js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리액트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버셀에서 이제 만든 일종의 프레임워크고요. 뭐 PHP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원래는 이제 리액트에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원래 리액트 페이지라는 거를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뭐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 같고 이게 더 잘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리믹스나 하이드로전 이런 거 있는데 현재 넥스트가 월등하게 어, 인기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넥스트.js 시작하기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제 설치했을 때 이제 패키지.js 의존성을 보면은 이제 넥스트 이제 코어가 있고 뭐 ESLint config nex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정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 심플하게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next.config.js 사실 이거 건드릴 일이 좀 많은데 이거 보면은 react strict 모드라는 게 있고 swc minify라는 게 있다. 그래서 react strict 모드는 리액트의 원격 모드에 관련된 옵션이고 리액트 그 strict 모드 있죠. 그래서 그거 내용이고 swc minify는 이제 버셀에서 이제 swc라는 이제 오픈 소스가 있는데 이 도구가 이제 번들링이나 컴파일을 더욱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바벨의 대안으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약간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 개발자 강동희님이 만든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아마 항의하신 분은 이분이 강의하는 거 뭐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FWC를 기반으로 최소 작업을 할 건지 말 것인지를 하는 설정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한 많은 이제 설정인데 어 정작 이건 설명 안 해주고 넥스트 컴피그 이거 뭐 깃허브에서 확인해 보래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막 다 있어요. 뭐 페이지 슬래시 앱.tsx 뭐 다큐먼트 tsx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어 이거를 다 설명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이제 앱.tsx만 잠깐 보면은 앱.tsx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 바운더리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전역에서 발생하는 에러 처리 가 있고 리셋 CSS 같은 전역 CSS 선언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사용 또는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바운더리 같은 건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은 Next.js도 내부에서 뛰어났을 때 이제 내부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은 앱이 뻗습니다. 그래서 에러 바운더리를 통해서 에러를 잘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센트리나 뭐 엘라스틱 APM 같은 거 써가지고 에러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에러를 수집해서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TXX에는 뭐가 있냐? 그래서 HTML이나 바디에 이제 도움 속성을 추가하고 싶으면 document.tsx를 사용해야 하고요. 언더바 답.tsx는 렌더링이나 라우팅에 따라 서버나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 수 있지만 언더바 다큐먼트는 무조건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서 온클릭과 같은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제 이벤트를 추가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하이라이트 이제 몫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Next.js에는 두 가지 헤드가 존재하는데 넥스트 다큐먼트에서 제공하는 헤드고 또 다른 하나는 넥스트 헤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듯이 이거는 이제 HTML의 헤더 부분에 뭘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후에 설명한 게 서버 사이드 프롭스, 게 스태틱 프롭스 등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불러오기 함수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발표 시간이 몇 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똑똑똑? 아, 그렇네. 아, 이거 이제 시간이 오버됐네. 네, 그래서, 네.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이런 거 패스할게요. 404 패스. 404 뭔지 아시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500 서버 에러. 잘 아실 거고. 인덱스 TXS는 사실 뭐, 설명할 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루트 파일인 거고. 그래서, 설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버 라우팅과 클라이언트 라우팅의 차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 서비스에서 저희 회사에서 쓰는 서비스에서는 원페이지인데 넥스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넥스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옵티마이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이미지도 그렇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옵티마이징이 많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겟 서버 사이드 프롭스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뭐냐 겟 서버 사이드 프롭스가 없을 때는 빌드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 때 어떻게 나오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이제 데이터 패칭 내용인데 이제 Next.js에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데이터 불러오기 전략이 있는데 이를 Next.js에서는 데이터 패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페이지스 폴더에 있는 라우팅이 되는 파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예약어로 제정되어 있으며 이제 반드시 정해진 함수명으로 익스포트해서 사용을 해서 함수를 파일 외부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서버에서 미리 필요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해당 페이지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미리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static passes와 get static props가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써서 정확하게 익스포트를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버를 이제 페이지를 렌더링 하기 전에 그 페이지에서 필요한 이제 API 콜들 같은 걸 여기서 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롭스로 쓸 수 있게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다 이제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쓰는 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 측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프롭스와 어, get 뭐였지? get 서버 사이드 프롭스랑 get 스태틱 패스 그 뒤에 get initial props 이런 거 있고 스타일도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잘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 적용하기 그래서 이제 저녁 스타일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SS인데 모던 웹 개발 환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스타일을 입힐 수 있는데 Next.js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스타일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래서 Next.js에서는 어떻게 스타일을 입힐 수 있냐 그래서 뭐 나와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 스타일 이제 우리 리셋 CS 같은 거 리셋이나 뭐 노멀라이즈 이런 거 쓸 수 있는 이제 부분 있고 이제 컴포넌트 레벨의 CSS 이거는 이제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고 사스 SCSS 사스 다 잘 쓸 수 있고 뭐 CSS 이제 잘 아시는 여러분 차일드 컴포넌트나 뭐 이모션 뭐 이런 것들 요즘엔 뭐였더라 뭐 페이스북에서 나온 뭐 스타일 뭐 있어 스타일 X였나? 뭐 그거 뭐 그런 것들 잘 쓸 수 있게 넥스트에서 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용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넥스트.js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도 많이 못했고